NCS의 원리 수리 능력 파트 중에서 자, 두 번째 시간이죠. 응용 방정식을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응용 방정식을 할 때 여러분이 중2 때 배웠던 것, 뭐 속력, 농도, 일, 확률, 뭐 그런 많은 부분 유형이 있잖아. 근데 그렇게 수학적으로 배분하는 거는 오늘 이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거는 NCS의 원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수학적 단어로 하지 않고 NCS 원리적인 단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NCS 원리 단위로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 같이 보게 되면, 자, 먼저 원리적으로 응용 방식을 풀 때 첫 번째 중요한 건 소고야, 소고. 자, 왜 그러냐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선택지가 총 5개가 있어, 5개가. 근데 뭐 내가 빠르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한 2-3개 정도 속을 수 있다고 쳐보십시오. 그런데 나머지 계산 정도를 찾아도 되겠지만 속하고 났더니 이 문제가 너무나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럼 차라리 둘 중에 하나 찍고 넘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5개 중에 4개가 소거돼. 그럼 정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마인드적으로는 소거를 하겠다라고 접근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아두도록 하시고 한번 문제를 봐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 6년 전에는 아버지 나이가 동준이 나이의 3배였고 4년 후에는 아버지 나이가 동준이 나이의 2배가 된다고 했었을 때 올해 아버지 나이와 동준이 나이가 각각 얼마가 되는가를 물어보고 있죠. 문제를 확 본 순간에 NCS로 확 떠오르는 숫자가 있네. 뭐가 있죠? 확 떠오르는 포인트가? 그렇죠. 얘가 있잖아. 자, 왜 그러죠? 왜 2배가 중요해? 2배는 항상 짝수이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올해 아버지 나이 동기 나이 물어보고 있는데 2배를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2배 활용할 수 이거 있죠. 4년 후에는 아버지 나이가 동기 나이의 2배래. 그럼 4년 후에는 2배니까 짝수야. 그럼 올해도 짝수일 거 아니야. 그럼 올해 홀수인 걸 지을 수 있겠죠. 아버지 나이가 올해 홀수인 걸 지워봤더니 홀수 지워봤더니 얘밖에 안 남네, 짝수는. 그럼 정답이 2번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소고에 관련된 감각은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자, 두 번째 NCS 원리적 감각의 부분은 조건입니다. 조건을 보는 건데 모든 조건을 보고 모든 조건을 이용해서 거기에 맞는 방정식에서 구해서 정답을 찾는 거는 수학적 조건이고, NCS 원리의 조건이란 건 뭐냐면 조건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에 대한 조건만 딱 보는 겁니다. 직접적인 조건인데 문제에서 물어본 직접적인 조건만 딱 보시고 정답을 찾는 것이 바로 NCS 원리의 조건 보는 방법이다 라고 했었을 때, 자, 먼저 이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철수가 불효토끼 송금을 내기 위하여 100원짜리 동전과 500원짜리 동전이 들어있는 정통을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정확히 2만 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100원짜리 동전 개수가 500원짜리 동전 개수의 3배야.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뭐냐면 100원짜리 동전 개수가 몇 개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아까 말했듯이 조건을 보는 건데 조건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조건 중에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직접적 조건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100원짜리 동전 개수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조건 보지 마시고 100원짜리 동전 개수에 해당되는 조건이 뭐가 있는데 빨리 보는 겁니다. 근데 당장 봤더니 여기 있잖아. 그렇죠? 100원짜리 동전 개수가 500원짜리 동전 개수의 3배라. 3배. 그러면 항상 100원짜리 동전 개수는 3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 3의 배수는 얘밖에 없잖아. 그럼 정답이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조건만 딱 보고 정답을 찾는 것, 그건 이제 NCS 원리적으로 되게 중요한 방법이다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을 잡고 푸는 걸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죠. 자, 기준! 자, 보시면 이겁니다. 8명이서 일을 하면은 60시간 걸리는 일이 있다고 해. 사람들의 능력은 다 동일해. 그런다고 했었을 때 이 일을 36시간 만에 끝내려고 하면 최소한 몇 명이 더 필요한가 문제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말이죠. 이 문제는 이제 기준을 잡는 건 뭐냐면 어떤 숫자를 기준을 잡고 정답은 이 기준보다 높은지 낮은지만 보는 겁니다. 근데 이때 잡는 이 기준은 뭐냐면 계산하지 않고 쉽게 나올 수 있는 기준 잡을 수 있다. 그럼 기준 잡는 게 좋아요. 8명에서 일하면 60시간 걸리고 사람 능력은 다 똑같아. 그랬을 때 36시간 만에 끝나려면 몇 명이 더 필요한지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얘 쉽게 기준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8명은 60시간이야. 그럼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럼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8명을 플러스 하는 거죠. 총 16명이 되게 되면 그러면은 이 사람이 2배면 시간은 절반만 걸리겠죠? 30시간 걸리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기준 잡는 거야. 얘를 기준 잡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래서 30시간 걸리는데 문제는 36시간 만에 끝나는 걸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끝낼 필요가 없어. 즉 8명까지 필요하지가 않다는 거죠. 8명보다 작은 게 정답이라는 거야. 즉 8명 기준 잡고 8명보다 작은 걸 찾아봤더니 얘밖에 없어. 그럼 정답이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쉽게 계산하지 않고 어떤 수 기준 잡을 수 있을 때는 말이죠. 기준 잡고 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합니다.